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별 부동산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공통된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젊은 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확대시키겠다. 민주당 자체도 용적률 혜택을 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하나의 특이점인 거고, 상기 신도시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분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포퓰리즘적인 정책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예, 안녕하세요. 김동산 형입니다. 금주의 부동산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가져온 내용은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별 부동산 공약을 가져왔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5년 5월 4일 지난주 일요일 날 매일경제에서는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별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정리한 거죠. 발표한 게 아니라. 하나 특이점은 뭐냐면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은 미발표됐기 때문에 이분은 배제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에 대한 부동산 공약사항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중에서 재미나는 부분은 뭐냐면 공통된 공약사항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그게 무엇이냐 하면 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천연세, 그러니까 젊은 층을 위한 주택 공급은 확대시키겠다. 그러니까 청약 물건 많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젊은 층의 청약 대기자는 이런 물건을 반드시 재테크 목적이나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노려보셔야 될 듯 하고요. 두 번째, 용적률 혜택으로 인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 과거의 재건축은 집값을 급등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입장, 투자자나 실거주자 입장이 아니고, 부동산 투자자 입장이 아니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재건축은 나쁜 애들이었어요. 왜냐면 재건축이 집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재건축 재개발은 그들한테 표밭이 됐어요. 꽤 많은 노후된 아파트가 다 재건축 연한에 도래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표밭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자체도 용적률 혜택을 줘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당연히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려고 하고요. 한 가지 특이점은 뭐냐면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와 관련된 얘기는 이재명 대표는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특이점인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를 노선을 연장하겠다고 하네요. GTX. 이 세 가지 사항은 세 후보 모두 공통 공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표밭이에요. 젊은 층 표를 얻겠다. 재건축, 재개발, 분당 신도시, 1기 신도시 그분들의 많은 표를 얻어보겠다. 그리고 광역철도로 인해서 지방표까지 얻겠다. 그러니까 다 표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 저같이 이제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전월세 공급을 위해서는 다주택자 완화가 필요할 텐데, 이 세 후보 모두 다 다주택자 규제 완화와 관련된 것은 모두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좀 우려스럽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있다는 게 있고, 하나하나 상세하게 각 후보별 부동산 정책을 확인해 보면 이재명 후보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AI를 통해서 좀 확인해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4기 신도시 개발을 얘기를 해요. 지금 3기 신도시 착공도 안 하고 있는데 4기 신도시 절대적으로 본인 임기 내에서는 진행할 수 없을 듯하고, 혹시나 4기 신도시가 지정될 거면 어딜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남 쪽에 가보면 강북 감해지고 있거든요. 거기가 4기 신도시 후보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은 한번 해보는데 실현 가능성은 꽤 낮다. AI도 낮다고 판단했네요. 두 번째, 노후된 공공청사나 국공유지, 유유 국공유지를 개발시켜서 주택을 공급하겠는데 어딨냐고요, 그게. 노후된 공공청사 뭘 뜻하냐면요, 주민센터 얘기하는 겁니다. 동사무소가 낡았으니까 철거한 다음에 복합 건물로 지어서 원룸태를 만들겠다. 원룸 주택을. 저기 방이동 가면 그 실사례가 있는데 그 공급량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국공유지를 활용하겠다? 혹시나 용산역이나 용산공원을 활용하진 않겠죠. 제 예측으로는 아마 철도 지하화로 인해서 거기서 발생된 국공유지를 가지고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할 수 있을 것 같고, 세 번째를 보게 되면 GTX, KTX, SRT는 만년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표를 얻기 위해서는 지방표도 얻어야 되니까, 대통령이 당선되려고 하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좀 특이점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는 인천, 경기, 강원도를 잇는 경강선을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하나의 특이점인 거고, 두 번째는 파주 접경지까지 GTX, KTX를 끌어올리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GTX DEF 노선을 단계별 추진하겠는데 돈이 어디냐? 그게 의문점이긴 하지만.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지원하겠다. 지금 1기 신도시 저는 그 해당 당사자이기도 하잖아요. 거기 조합 일을 하니까. 근데 1기 신도시의 재정비 지원은요, 현재도 충분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오히려 과도하다고 생각하고, 이제는 주민들의 단합에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주민들이 아무리 떡을 주더라도 주민들이 싸우면 어쩔 수 없이 못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는 그냥 놔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일기 신도시는 충분히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준 것 같고, 각 주민들이 어떻게 재건축을 진행할지 본인들이 이제 선택할 사항이니까. 어쨌든 이재명 후보 정책을 보게 되면 과거의 정책하고는 민주당 정책이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꼭 국민의힘 정책 같아요. 어쨌든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서 AI를 통해서 실현 가능성, 그 정책을 좀 상세하게 확인해 보면, 대학가 반가 월세존 지정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면 대학가 원룸촌에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민간 참여를 유도시켜서 반값 월세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거와 관련된 실현 가능성은 정확한 얼마만큼 용적률을 줄 것인가. 그러면 그게 공사비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성을 감안하더라도 민간은 이득이 있어야지 들어갈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되니까 정확한 정책이 나와봐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AI는 낮다고 나와 있네요. 어쨌든 이건 숫자가 나와야 됩니다. 두 번째, 1인용 아파트 공급이나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은 뭐냐면, 정부가 주도로 하는 상기 신도시의 아파트를 공급할 때 1인 가구를 위한 특별 분양을 만들겠다는 얘기인데, 신혼부부 특별 분양, 다자녀 특별 분양 많기도 하네요. 어쨌든 그걸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오피스텔 공급 확대는 특이점은 뭐냐면, 건축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마 주택수에 공제시켜주지 않을까. 그런 혜택을 줘서 오피스텔 공급을 확대시키겠다고 하니까 그런 내용인 듯 하고요. 그리고 GTX 5대 광역권 확대는 뭐냐면, 부울경을 비롯해서 전남, 광주, 충청권, 대구권, 이거를 다 GTX를 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거를 이용 빈도가 몇 명인 거고, 그 재정은 또 어떻게 이용할 것이고, 사업성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야 되는 건데, 이 정책은 포퓰리즘적인 정책 같아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저는 이런 정책은 사업성이 나오면 하는 게 맞는데, 누가 보더라도 인구가 대한민국 인구를 줄고 있는데 이게 사업성이 있을까? 이거는 좀 애매한 정책인 것 같고, 재건축 재개발은 만년 국민의힘의 공약사항이죠. 부동산 활성화시키겠다. 왜냐면 도심에서 주택을 공급하려고 하면 재건축 재개발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소음 방지 의무와 층간소음 또 규제하겠다는 건데, 지금으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냥 놔두세요. 이거는 그냥 충분하다고 보고. 다음, 이준석 후보의 부동산 공약과 관련된 실현 가능성을 AI한테 물어봤는데, 우선은 역시 이준석 후보가 똑똑하고 젊어서 그런가 어떤 정책 자체가 포인트가 명확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도 좀 있을 듯하고, 용적률 대폭 상향이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뭘 뜻하냐면, 재건축 재개발할 때 25평 아파트를 많이 공급하면, 또는 다자녀들한테 특별 분양을 많이 하게 되면 법에 이한 용적률을 초과해서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명확한 제시잖아요.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이. 그러니까 정책은 이렇게 제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주택 세금을 감면하겠다는데, 이건 솔직히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젊은 층한테는 양도세나 취득세를 완화시켜주고, 나같이 나이 든 사람한테는 정상적으로 내겠다. 그러면 39살이 젊은 층인지 40살이 늙은 층인지 그거 어떻게 구분할 거예요? 어떻게? 세금은 웬만하면 안 건드는 게 좋은데, 이거는 저는 좀 별로 그렇게 권유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닌 듯하고. 세 번째,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 사업자를 부활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거 당할까요? 우리 한번 당했잖아요. 양치기 소년처럼 정부가 양치기 소년이 된 거잖아요. 이거 할까? 우리 한번 당한 게 있어갖고 오히려 법을 소급시켜갖고 임대주택자를 그렇게 때려잡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잘 심리적으로 안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제 폐지, 이거는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어쨌든 폐단은 많죠.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이런 정책을 펼쳤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그분의
공약사항을 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우선 새 후보 공통사항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첫 번째 뭐예요? 젊은 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청약입니다. 청약. 젊은 층들 반드시 청약, 내 집 마련 목적으로 노려보셔야 되고, 지난주에 제가 교산 신도시 얘기했어요. 당첨받으면 시세 차익이 3억입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아직도 필수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니까, 특히 젊은 층한테는.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은 앞으로 50년 이상 계속 반복되는 투자의 아이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정치인들한테 표밭이 됐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이 당선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재개발은 우리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봐야 되는 아이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 3명의 후보자 공통사항인 GTX 지방까지 확대. 그러니까 광역 교통 인프라를 확대시키겠다. 뭐에 호재 있을까요? 땅입니다, 땅. 부동산 투자의 원자재격인 땅. 특히나 거기 교통 인프라가 개선되는 곳에 땅 투자. 물론 부동산 초보자들이 하기는 굉장히 힘들긴 하지만 땅 투자. 이 3명의 부동산 후보자의 부동산 공약사항을 보고 과연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어떤 거를 꼽을 수 있을까? 다시 정리해보면 첫 번째 청약입니다. 두 번째 재건축 재개발. 세 번째는 땅입니다. 가장 어렵긴 하겠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금주의 부동산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